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6월 2일이고요. 일단 후원 내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꿀돌이님 만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로이님 2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코멘트 한번 보시면 꿀돌이님은 5월달 수익이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대요. 이게 조금씩 수익률을 우상향으로 만들면 돼요, 저희는. 그리고 세로이님은 그 검색식으로 매매하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으셨다고. 예전에는 급등주 보시면 빨간봉 보면 눈이 휘갈아가서 손실이 좀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 버릇 많이 고쳐졌다고 하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인버스는 제가 그 스탑로스를 걸어 놨는데 매도가 됐더라고요. 하방으로 내려가서 방향성을 보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도 낮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스탑로스는 한 40만원 선 맞춰서 했는데 딱 40만원 맞게 손실이 났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해외 선물 차트고요. 또 오르고 있어요. 제가 40만원으로 맞춰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정고점 비중을 계산하다 보면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춰서 이 정고점 깨지면 상방으로 더 갈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물론 지수 자체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같은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질 않아요. 고점도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시간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제가 성급한 매매로 인해서 한 40만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40만원 손실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40만원 정도야 뭐 그래, 주식하는 사람이 잃을 수도 있지, 난 몇천도 잃어봤고 뭐 몇 억도 잃어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좀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40만원을 벌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뭘 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8천 얼마인가요? 9천 원대인가요? 지금 저희 그 알바생들은 만원 제가 맞춰주고 있어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공통된 룰이에요. 최소한의 룰. 그거를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게 되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급여를 받겠죠. 9만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4일을 일해도 그 40만원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돈에 대해서 헤프게, 그 손실에 대해서 헤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튼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손실이 났잖아요. 손실이 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매매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실수는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반복되게 되면 그건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 이유를 찾을 건데요. 첫 번째는 제 매매가 원래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매매인데 이번에는 뉴스도 듣고 기본적 분석에 어느 정도 치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매 타이밍도 빨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 처음부터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예전에 그 해외 선물 투자로 검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했던 선물 투자 종목이 뭐였냐면 오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랑 나스닥은 잘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선물 종목을 나스닥이잖아요. 그 나스닥을 개별 종목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오일은 개별 종목이에요. 뭐 물론 그 해외 선물을 오일을 개별 종목이라고 칭하기엔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나스닥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그 지수의 방향성을 개별 종목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일부 맞을 수는 있죠. 더 크게 생각하면 나스닥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제가 매매 실패를 하게 된 큰 이유인데, 그 기본적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폭동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바꿔 생각해보면 미국 폭동이에요. 미국 폭동. 우리나라 폭동이 아니고요. 미국 폭동이고요. 말 그대로 폭동이에요. 폭동. 제가 그거 관련돼서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그냥 약탈이에요. 약탈. 지지받지 못하는 시위예요. 지지받지 못하는 시위. 그렇게 하면. 그런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군대를 쓰겠다고 하는데, 샤넬 매장을 차로 치여서 들어가가지고 훔쳐내는 게 지지를 받을까요? 그걸 진압하겠다고 군대를 쓰겠다는 걸 지지를 받을까요? 조금만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답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이번에. 앞으로 안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매매에 대한 실패가 있으면 그걸 꼭 복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실패 리스트라고 해서 그 매매일지 작성을 하고, 그 실패 리스트 따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전 지금도 작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메모장이라도 적어놔요. 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좀 디테일이 좀 많이 적어 있어서 좀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그 제가 그 매매일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종목하고 매수 날짜랑 매수 가격 적고요. 제가 예전에 그 엑셀프 보여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당일날 내가 알고 있는 보조지표를 전부 다 적어놔요. 그러면 이 실패한 리스트들의 공통점이 나타날 거예요. 없으면 거기에 보조지표나 추세지표들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공통적인 부분들을 조건식으로 다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써요, 저는. 그리고 지수는 심리지표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곳이에요. 뭐 여튼 제 그 첫 번째 인버스 투자가 한 6%, 7%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지금 제가 손절 처리했는데, 그런데 뭐 인버스로 제가 손실을 났다고 해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인버스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됐을 때 나의 수익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처럼.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따로 매매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제 루틴이에요,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손실 난 후에 다시 또 매매를 바로 하게 되면 이게 제 그 냉정하게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는 따로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제 잔고가 580만원 정도 있는데 580만원 정도 있는데 그거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뭘 할 예정이냐면요, 제가 쓰고 있는 그 5% 조건식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공개를 해드렸다가 이게 깨지는 게 좀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막아놓은 조건식이 있는데, 그 조건식을 좀 다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게 되면 그 5% 조건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저랑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조건식 자체가 5% 조건식이기 때문에 제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 조건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타점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 그 타점을 한 세 군데 정도로 나눌 거예요. 5%에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할 거고요. 제가 핸드폰 볼 여유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그 4등분선을 같이 하고 싶은데 전혀 핸드폰 볼 여유가 안 돼가지고, 여튼 그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제가 지금 어제 제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지금 검증을 3일치 못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 내일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할게요. 그리고 그 검증은 문제되는 종목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찝어 드릴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